자, 우리에게는 참 낯익은 그런 스타디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8년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던 구장이 되겠고요. 예. 뭐 무엇보다도 98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유명한 구장입니다. 네. 자,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국기를 몸에 두르고 머리에 올리고 지단을 비롯한 프랑스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에요. 네. 자, 이 바르테즈 골키퍼가 지금 보이는데 쿠페 골키퍼와 바르테즈 골키퍼 누가 주전이 될 것인가도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르테즈 골키퍼가 사실은 일단 뭐 쿠페 골키퍼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좀 넘긴 데다가 최근에 유에파컵에서도 마르세유, 바르테즈 선수의 소속 클럽인 마르세유와 볼튼 원더러스의 대결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또 사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아마 지금 바르테즈 골키퍼를 잘 믿지는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쿠페 골키퍼를 원하긴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70%로 쿠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오던데. 네. 자, 어쨌든 프랑스는 바르테즈를 비롯해서 트레제게 선수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트레제게도 지금 컨디션이 좋죠? 네, 트레제게 선수는 올 시즌 유벤투스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어느 시즌보다 좋은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죠. 현재 18골로 이탈리아 세리아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트레제게를 비롯했고, 자, 실버스테르도 보이고요. 아넬카가 네, 오랜만에 아넬카 선수가 또 선발이 됐어요. 예. 자, 이 프랑스 국민들,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대표팀 최고의 지금 그 성원을 받고 있는데, 자, 우리로서는요, 이 프랑스와 슬로베키아와의 경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슬로베키아가 프랑스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 선수들의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프랑스의 특히 포백 라인과 비에라 마켈렐레 선수가 버티는 수비형 미드필드진을 공략할 수가 있다면 예. 우리는 슬로바키아의 그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33살의 지네딘 지단. 월드컵 후에 은퇴를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중원 싸움에서 지단에게 밀려서는 안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지단이 결국은 프랑스를 구하는데 일조를 했죠. 네. 지금은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1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11명의 스타팅 멤버가 경기장 앞에, 관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스타팅 멤버로 중에서는 지금 디에르 앙리 선수가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지단 선수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프랑스 팀에서 가장 절정기에 올라 있는 에이스는 뭐 누가 뭐래도 티에리 앙리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은 앙리 선수가 빠진 대신 트레제게와 아넬카 투톱이라는 다소간 도메네크 감독으로서는 약간은 이채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슬로바키아 선수들도 경기장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슬로바키아 아깝게 월드컵 본선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가가 연주됩니다. 네, 두산 갈리스 감독이 이끄는 슬로바키아 피파 랭킹 45위. 우리로서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리된 이후에는 체코는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네. 반면에 슬로바키아는 좀 부진해요. 자, 프랑스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자, 피파 랭킹 5위 프랑스.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의 경기. 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로는 두 번 경기를 치렀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로 96, 1996년 유럽 선수권 예선을 위한 이제 홈앤드 어웨이 두 번의 경기에서 프랑스가 1승 1무로 앞서고 있죠. 예, 0대 0을 한번 비겼었고, 네, 한 번은 또 4대 0으로 대파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프랑스가 월등히 앞서는데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레제게와 아넬카가 역시 최전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통상 앙리 선수가 나올 때는 원톱을 선호하는 도메네크 감독인데요. 네. 오늘 앙리 선수가 벤치에 있고 일단 투톱을 사용을 했고, 마켈렐레 선수 대신 오늘은 디아라 선수가 일단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비에라 선수와 같이 위치한다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예. 갈라스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만 부상으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실베스트르 선수가 들어왔죠. 자, 이에 맞서는 슬로바키아는 4-4-2, 4-4-1-1 형태입니다. 네, 슬로바키아에서 아무래도 오늘의 멤버 중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로베르트 비텍. 거의 원톱으로 활약하게 될 이 스트라이커의 활약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고, 양쪽 측면에 흘링카 선수와 크라이칙 선수의 측면 돌파도 우리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좀 봐둬야 될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프랑스를 맡고 있는 이제 슬로바키아. 오늘 오늘 주심은 톰슨 씨가 맡고 있고요. 부심은 커닝햄 씨와 머피 씨가 함께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 대표 중에서는 이제 루이 사하 선수가 이제 그 박지성 선수와 같은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하 선수도 발탁은 됐는데 스타팅 멤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프랑스 최근에 2000년, 1998년 이때보다는 성적이 못하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위력적인 스트라이커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네. 자, 이 프랑스 흰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 있는데 관중석에서는 대형 프랑스 선수들의 유니폼이 크게 걸렸습니다. 네, 이번 독일 월드컵을 위해서 또 프랑스가 준비한 새로운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게 될 그런 프랑스 대표팀 골키퍼 바르테즈를 비롯해서 11명의 스타팅 멤버가 나와 있는데, 이 프랑스도 아직까지 월드컵에 본선에 갈 선수들 누가 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왼쪽 진영, 프랑스가 오른쪽 진영입니다. 흰색이 이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는 르블레 군단, 이 푸른색 군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슬로바키아가 푸른색이죠. 예. 자, 무엇보다 이 바르테즈 골키퍼라든가 그레고리 쿠페 골키퍼 누가 주전이 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입장의 프랑스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바르테즈 골키퍼에 대한 불안감은 프랑스의 팬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띄워줍니다. 자, 빠질 시간. 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자, 프랑스 수비하면은 탄탄하기로 유명한 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제 시작하기 5분, 끝나기 5분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지금 경기 초반 순간적으로 프랑스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결여된 상황이었죠. 자, 수비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코너킥. 자, 슬로바키아의 야코코 올려줍니다. 슛! 중거리 네, 슈팅을 지금도, 과감하게 띄웁니다. 네,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자바브릭 선수입니다. 자, 일단 뒤로 쳐져서 나오는 공. 앞서 안전한 노마크 찬스 아니겠습니까? 네, 뒤로 흘러나간 공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에 있어서 프랑스 선수들이 그렇게 빠르질 못했죠. 예. 자, 코너킥 이후에 자바브릭 선수의 중거리 슈팅까지. 시작하자마자 슬로바키아가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네, 슬로바키아 팀에는 사실 우리 국내 팬들에게 낯익은 선수가 있습니다. 질라드 네메스 선수, 미들스부르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옮긴 선수인데요. 예. 지금 질라드 네메스 선수는 벤치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에도 사실은 아르트메디아 같은 팀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자, 가운데 밀어줍니다. 지금은 발에 맞췄는데 트레제게 선수. 대단합니다, 역시.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트레제게 선수 저렇게 순간적으로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서 예. 굉장히 높은 결정력을 갖는 자, 것이 트레제게 측면에서 선수의 빠져나갈 특기예요. 때 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트레제게 선수의 중앙 쇄도는 우리의 스트라이커들도 좀 봐둬야 네. 될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면 이제 우리의 그 포백 수비라든가 이제 우리 수비진이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드보캇 감독이 이제 포백을 아무래도 주요 전술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사실 포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드필드에서의 빠른 스루 패스나 크로스가 들어왔을 때는 3백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죠. 수비 전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의 조직력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프랑스가 측면으로 파고들 때 모든 그 슬로바키아 선수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트레제게 선수는 자기의 위치를 딱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으로 돌파하는 선수들에게 이제 수비수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다른 쪽 공간을 어떤 선수가 커버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포백 수비의 중요한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 대표팀들도 우리 대표 선수들도 이 경기를 함께 보면서 많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공격. 자, 좁은 지역에서는 짧게 끊어서 나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명성, 기량,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스 말씀드렸듯이 지역 예선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네. 지금의 프랑스도 충분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역시 슬로바키아도 이 프랑스에게 미드필더를 잘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실베스트르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로바키아 선수들은 오늘의 평가전에 대한 약간의 목표의식이 프랑스보다는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경기 초반의 분위기는 슬로바키아 선수들도 상당히 열심히 자, 이번엔 뛰고 오른쪽으로 나오고 사이어리죠? 가운데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나가죠. 자, 이 프랑스의 공격. 네. 자, 지금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제게 선수를 겨냥한 이제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 타이밍이 워낙에 지금 좋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슬로바키아 수비를 완전히 뚫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크로스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수비수들이 자기 편 골문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크로스가 이루어져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네, 프랑스의 초반 그것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 선수들, 우리 수비진들 이 프랑스의 측면 돌파를 눈여겨봐둬야 되겠습니다. 네, 슬로바키아. 사실은 프랑스가 이제 지단 선수의 중앙 플레이메이킹이나 앙리 선수의 톱에서의 공격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다 보면은 저렇게 프랑스의 측면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그러네요. 허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프랑스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전반 초반 프랑스의 두 차례 공격이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프랑스의 공격. 자, 비에이라. 역시 수비진은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수비는 저 비에라 선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역시 공격과 수비가 아주 그 짧은 거리에서 밀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지만 터치라인 아웃. 자, 슬로바키아. 이번에는 이제 이 사뇨올 선수가 잡질 못했었는데 슬로바키아의 반격입니다. 저렇게 압박을 하죠. 프랑스도 역시. 우리와 프랑스가 맞부딪힌다면은 이 중원 싸움이 대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드보캇 감독이 물론 프랑스, 스위스, 토고 저마다 다른 스타일과 다른 실력의 팀들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전술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프랑스와 대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최소한 2명 이상을 두면서 예. 중원 싸움에 치중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사뇨올 선수가 수비수입니다만 공격 가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프랑스 점점 좁혀옵니다. 지단. 자, 역시 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군요. 측면으로 많이 가는데 자, 사뇨올 올려줍니다. 골키퍼 하이두코에게 걸렸습니다. 이 사뇨올 선수 그리고 골키퍼 하이두코. 네, 사뇨올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빠져나온 네. 순간 반칙입니다. 지금 붕송 선수가 볼을 빼앗겼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약간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저 붕송 선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음성 선수가 중앙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 수비수 지금 현재 프랑스의 중앙 수비수 주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자, 다시 지금- 빠져나옵니다. 걸렸나요? 길었습니다. 네, 지금 성공하지는 역시 못했지만 트레제게. 네, 발상은 좋았죠. 네, 두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여태까지 측면 공격 위주였기 때문에 또 한 번쯤은 저러한 후방에서의 긴 롱패스도 네. 지금은 공격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효적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중심 지단. 올해 나이가 33살. 이 프랑스 11명의 스타팅 mem버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네, 다소간 프랑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팀의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거의 30살쯤 되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 네, 반면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프랑스 선수들은 굉장한 경험을 축적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들이 대부분 빅리그의 주요 선수들로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월드컵에 참여하게 될 시점쯤 되게 되면 사실은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빅리그의 주요 클럽일수록 사실 경기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도라수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도라수. 자, 짧게 다시 한번 주고 자, 아넬카 지단 살짝 떨어뜨려 놨습니다만은 수비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 빠져나가고 트레지게 지단 놓았습니다. 지금 자, 반대편 맞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걷어냅니다. 오늘 지단 움직임 공이 여러 번 오긴 합니다만은 전성기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네, 아직 뭐 경기 초반이라 뭐 예단하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오늘 지단 선수의 볼 터치와 어떤 패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사뇰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이 오른쪽에서 사뇰이라든가 또 도라수 선수도 오늘은 도라수. 오른쪽에서 아주- 주로 활약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자, 짧게 주고 빠집니다. 프랑스의 공격. 일단 경기 자체는 전반 초반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 초반에 위협적인 자, 찬스가- 도라수로 네. 치고 슬로바키아는 이 틈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바로 프랑스 협력 수비. 일단 뭐 축구의 기본에 있어서는 프랑스 모든 선수들이 확실하게 되는 선수들 아닙니까? 네, 일단은 1대1 개인 전술에서 앞서 있죠. 자, 공을 갖추고 아넬카죠? 아넬카가 자, 수비수를 해집고 있습니다. 자, 바로 슈스를 때리시는데 26살의 아넬카 터키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아넬카 선수 하면은 뭐 이름난 클럽은 거의 모두 두루 그렇죠. 거쳤다고 할 만한 어떻게 보면 한 클럽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은 아넬카 선수의 어떤 성격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프랑스 대표 전임 감독인 쌍티니 감독하고 아넬카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사이가. 네, 도메네크 감독 이후에 이제 좀 종종 이따금씩 국가대표에 이제 부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넬카 역시 독일 월드컵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로서 참 경계해야 될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렇게 도메네크 감독이 투톱을 사용하게 됐을 때 네. 트레제게 선수를 좀 더 이제 가운데 깊숙이 포진을 시키고요. 아넬카 선수는 아무래도 주력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넓은 활동 영역을 가져가면서 좌우 측면 넓게 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1명 스타팅 멤버는 없습니다만은 윌토르라든가 앙리라든가 또 루이 사하 이런 선수들 역시 무서운 공격력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가운데 공격. 그러한 스트라이커들이 투입이 됐을 때도 지금의 아넬카 선수와 같이 네. 트레제게 선수를 가운데다 넣어두고 넓은 활동 공간을 가져가는 그러한 유형이 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프랑스 베네입니다. 자, 이 슬로바키아 공격이 여러 차례 막히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수비의 그 간격이 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넬카 가운데 띄워줍니다. 역시 트레제게 좌우로는 두 명의 수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수비도 주요 공격수들을 집중 막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슬로바키아가 트레제게 자, 트레제게. 선수에게 좋은 위치를 허용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슬로바키아 수비수들도 간격 유지와 위치 선정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프랑스의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이 아주 예리하게 경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의 목표도 이 평가전이 아니죠. 독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그리고 우승을 다시 한번 차지하겠다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일단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과는 2002년에 또 평가전을 치러서 네. 만만치 않은 결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크라이치. 자, 공간으로 역시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수비진의 집중력 초반에 좀 흔들렸었는데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단 선수가 밀어주는 공격인데 네. 별로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지단 선수 지금까지 두세 번의 패스 미스가 있었어요. 네. 자, 프랑스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자, 끌고 나옵니다. 슬로바키아 반칙. 자, 도라수 지단에게 지단 이어받았습니다. 네, 도라수 선수도 한때는 천재 소리를 들었던 선수죠. 자, 지단 다시 한번 오른쪽 밀어줍니다. 아넬카예요. 자, 아넬카가 가운데 보고 지단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넬카 왼발! 네!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네, 지금의 슈팅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넬카 예리합니다. 자, 줄듯하면서 바로 슈팅을 때리면서 네,
하이드 선방이 걸렸습니다만은 골키퍼의 선방이었고요. 네, 강력했습니다. 저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앙리, 윌토르, 사하, 뭐 또 지브릴 시세 선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우리의 또 수비수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실베스트르. 도미네크 감독은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보험성 골키퍼 바르테즈. 네, 붐송 선수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요. 예. 사실 붐송 선수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는 실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예. 뉴캐슬에서는 사실 붐송 선수가 실수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비에이라가 앞을 밀어줍니다. 지단.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넬카 터치라인 아웃. 아넬카 움직임 오늘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넬카 선수는 오늘 같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공격. 그러나 에워싸면서 프랑스 공을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프랑스의 반격. 자, 전반 14분 가까워집니다. 자, 전반 초반에 프랑스 수비의 흔들림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지단. 네, 역시 지단 선수. 발놀림은 살아있죠. 자,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잘 빠졌어요. 자, 사뇰의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 코너킥입니다. 네, 지단 선수 뭐 우리가 뭐 소위 연체동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가볍게 두 명의 슬로바키아 선수를 빼냅니다. 네, 유럽의 트레제게. 방송에서는 뭐 지단 선수는 몸 전체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네. 그러한 표현도 종종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지단의 모습이 조금 둔할 때도 보이고 여전할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양극적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프랑스의 코너킥 높이 날아옵니다. 실베스트르예요. 수비에게 막혔는데요.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 실베스트르. 자, 지단도 역시 자, 달려가고 있는데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지단이 들어갑니다. 네. 지단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에서의 부상, 본인으로서 가장 뼈 아픈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월드컵에서 부상 악몽이 지단 코너킥. 자, 슬로바키아. 자, 반격입니다. 자, 무의미하게 걷어내는 상태의 슬로바키아의 반격이었습니다. 아넬카. 자, 약간 슬로바키아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좀 밀리는 듯한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볼 점유율을 뭐 압도적으로 지금 지배를 당하면서요. 네. 전체적으로 진영을 뒤로 물려서 슬로바키아는 아무래도 지금 선수비 후 역습의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드에서 자꾸 저렇게 밀리고 뺏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게. 네, 두 번, 세 번 정확한 패스 연결이 이어지는 경우가 슬로바키아는 별로 없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도라수. 네, 도라수 선수 역시 지단. 소위 멀티플레이 능력이 있는 선수죠. 자, 트레제게. 자, 띄워주고 뒤에서 네, 기다렸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트레제게. 가운데에서 트레제게가 열심히 움직이고 네, 사실은- 오히려 아넬카가 좀 측면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넬카 선수는 거의 트레제게 선수를 원톱처럼 활용하면서 네. 트레제게 선수에게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아넬카 선수는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프랑스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지금 슬로바키아가 프랑스와 맞부딪히는 걸 보면서 우리라면은 이 프랑스에게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일단 프랑스와 같은 팀에게 이 정도로 점유율이 밀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점 위기는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자, 우리로서는 프랑스, 스위스, 토고 세 팀과 상대할 때 어느 팀 하나 접어주고 해야 될 팀은 없는 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고 프랑스전까지 우리가 최대의 결과를 이루어내고서 스위스를 맞이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스위스와 승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우리의 예선 두 번째 상대 프랑스. 자, 짧은 연결. 지금 올려줍니다. 네, 실베스트르. 실베스트르였죠.
자, 오른쪽에서는 수비수 사뇰, 왼쪽에서는 수비수 실베스트르. 공격 가담 상당히 예리하고 높지 않습니까? 네, 실베스트르 선수 역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다소간 불안한 플레이를 합니다만 네. 공격력은 뭐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 결국 프랑스의 공격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자, 디아라. 가운데와 좌우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은 수비 입장에서는 잘 판단이 안 서는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지단 선수와 이제 도라수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측면에는 윙백들이 좋은데다가 앙리라든가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여러 스트라이커들이 모두 또 측면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프랑스는 중앙과 측면이 모두 공격이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드필더 수비수들 이 프랑스의 공격 방향 루트 예리하게 좀 공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진이 한쪽으로 쏠릴 때 과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그렇죠. 얼마만큼 빨리 커버를 해주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죠. 지금도 프랑스가 그 반대편의 빈 공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단 쪽으로 짧았습니다. 슬로바키아 치고 나옵니다. 두리차. 자, 왼쪽으로 들어오는 슬로바키아 돌파를 합니다만은 바로 태클이 들어오네요. 자, 비텍 네.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말씀드렸던 슬로바키아의 이제 간판 스트라이커 비텍 선수인데요. 네. 지금 튀랑 선수가 약간은 주의를 받고 있죠. 거친 태클이었습니다. 34살이 됐어요, 티랑도. 네, 붐송 선수가 이제 수비 시에 실책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튀랑 선수는 반면에 수비 시의 다소간의 약점은 저러한 거친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 경기를 할 때도 튀랑 선수에게 좋은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책이 될 수가 자, 있어요. 이제 저런 세트피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슬로바키아. 프랑스 못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접은 상태. 자, 공간이 나오나요? 쭈글샷! 지금 네. 네. 자, 크라이칙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측면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선수죠. 빗 맞았군요. 많이 휘어져 나갑니다. 슬로바키아. 자, 이번에도 이제 그 프랑스 수비를 보니까 역시 한쪽으로 프랑스도 몰리는 경향이 있네요. 네, 프랑스도 사실은 순간적인 수비에 집중력을 잃으면서 네.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요긴한 타이밍마다 실점을 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죠. 지역 예선을 약간은 어렵게 치렀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프리킥. 트레제게가 문전 깊숙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도라수 선수의 움직임도 오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짧게 주고 툭 찍어줍니다. 비에이라. 자, 왼쪽으로 빠져나오나요? 자, 실베스트르가 수비수 사이로. 자, 슬로바키아의 프리킥입니다. 야쿠브코 선수입니다. 네, 도라수 선수의 지금은 두산 갈리스 감독이고요. 슬로바키아 감독. 도라수 선수의 말씀을 뭐 잠시 드렸습니다만 예. 도라수 선수가 뭐 어린 시절에는 역시 천재 소리를 듣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천재성을 제대로 꽃피우질 못했고 그런데 도메네크 감독 시절에 지역 예선에서는 도라수 선수가 상당히 많은 출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도라수 선수가 출장하는 자, 띄워줍니다. 네, 곳이 약간의 약점이라는 지적도 있죠. 프랑스의 도미네크 감독에 대해서는 큰 경기에 자, 다시 한번 짧게 줍니다. 오른쪽 연결. 지금의 원터치 트레제게 자. 선수 패스 아주 좋았어요. 가운데 막혔습니다만은 측면 가운데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프랑스의 공격입니다. 네, 올 시즌 유벤투스에서 트레제게 선수가 물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저렇게 원톱의 역할은 역시 저러한 주변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에도 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 선수들이 공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가하면서 공을 뺏어놓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러한 점이 이제 클로드 마켈렐레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는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비에이라. 자, 비에이라 다시 이어받고 태클에 걸렸습니다. 자, 프랑스의 공격. 전반전 22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단이 살짝 찔러주고 트레제게 다시 지단. 네, 자, 지단. 트레제게! 기가 막힌 2대1이었죠. 지단과 트레제게의 호흡.
네, 트레제게 선수 오늘 뭐 모든 플레이가 다 좋네요. 이 수비수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요, 트레제게. 네, 마지막 슈팅 시에 약간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예리한 슈팅까지 연결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트레제게 나이가 28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전성기예요, 트레제게 선수. 네, 트레제게 선수는 사실은 유벤투스의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아쉬움도 있는 선수죠. 예. 좀 기복이 약간 있을 때도 있고 또 매 그렇죠. 시즌 이제 부상에 시달리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골수를 뽑아내지 못할 적도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그 수비수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일품 아닙니까? 네. 지금 트레제게 선수가 최고조의 컨디션을 맞이하고 있는 시즌에 이제 독일 월드컵이 열린다는 것도 프랑스에게는 뭐 한 가지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슬로바키아 빼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가 미드필더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돌파를 시도합니다. 슬로바키아. 네, 지금 바르테즈의 선방입니다. 네. 자, 슬로바키아 비텍 강력한 슈팅. 네, 뭐 지금 멤버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비텍 선수인데요. 23살의 젊은 선수인데요. 네. 바르테즈답게 선방을 해냈습니다. 역시 바르테즈 선수 뭐 최근에 엄청난 또 실수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발력은 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크라이칙 띄워주지만 다시 한번 중거리 슈팅 빗맞았습니다. 높이 섰고 골문 위로 솟구칩니다. 프랑스의 바르테즈 골키퍼. 자, 슬로바키아의 중거리 슈팅을 보였던 비텍. 네, 비텍 선수는 이제 분데스리가의 니른베르크에서 활약하는 선수인데요. 네. 사실 니른베르크에서의 올 시즌의 골 기록은 그다지 좋질 못하고 니른베르크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에 비해서는 골 수는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슬로바키아 대표팀에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텍의 중거리 슈팅을 보면서 프랑스의 그 미드필더진이나 수비진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잘 뚫고 나오지 못할 경우도 많은데, 저럴 때 저런 중거리 슈팅, 우리에게도 저런 중거리 슈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텍 선수에게는 사실 조금 전과 같은 장면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간으로 이제 패스하는 선택지도 있었고, 결국 비텍 선수는 하지만 약간 선수들이 뒤로 물러있다고 판단하고 지체 없이 슈팅을 날렸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기회가 되면은 프랑스와 경기를 할 때 저런 중거리 슈팅이 과감하게 나올 필요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렇습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과 측면으로의 전개, 항상 두세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서 공격을 해야죠. 자, 사뇰 다시 돌파. 자, 도라스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체흐, 도라스. 네, 도라스 선수를 사뇰. 도메네크 감독은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시켰는데 사실상 전형적인 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죠. 자, 지단. 자, 골키핑력은 아주 최고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접착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지단. 자, 살짝 찍어주고 트레제기를 겨냥했는데요. 이 프랑스의 공격을 보면은 정확한 짧은 연결들이 아주 잘 먹혀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불시에 넘어오는 이제 롱 패스.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스타일과 뭐 나머지 대륙의 스타일, 우리가 유럽 축구를 구분할 때 그런 말들을 예전부터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는 그 잉글랜드 스타일과 대륙 스타일을 적절히 혼합시킨 그러한 또 프랑스 스타일을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뇰 현란하게 돌파합니다. 사뇰. 흘링카 선수에게 막혔는데요. 자,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공격 횟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사뇰 선수와 도라스 선수가 주로 활약하고 있는 오른쪽 공격이 지금은 많아요. 자, 뒤로 흘러주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프랑스의 지단. 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현재 멤버에서 비텍 선수의 슈팅과 바르테즈 선수의 선방 장면이죠. 네, 저렇게 바르테즈 선수 잘 막을 때는 뭐 날아다니는 새처럼 뭐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레고리 쿠페 골키퍼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르테즈냐 쿠페냐에 있어서 상당히 현지에서는 화제를 낳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1부 리그 선수들에게 어느 골키퍼가 더 좋겠느냐는 조사를 했더니 쿠페 골키퍼가 더 좋겠다는 대답이 70%나 나왔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한창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리옹의 쿠페 골키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살려냈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입니다. 네, 지금 경기는 계속 진행시키고 있어요. 아넬카 좁혀옵니다. 아넬카가 어느새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두리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넬카가 또 왼쪽으로 포진을 한 상황이죠. 네, 지금 아넬카 선수는 약간은 지금은 좀 다소간은 이기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욕심을 냈었는데. 네. 그보다 앞서 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저것이 사실은 아넬카 선수의 어떤 특징적인 성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점이 이제 감독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 반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기 수비 라인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금 아티에르 앙리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앙리 선수의 그 얘기를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98 월드컵 우승, 유로 2000 우승의 분위기에 지금 많이 근접해 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선수들이 뭐 약간은 좀 연령이 높은 선수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소속 클럽에서 뛰고 있는 컨디션들이 좋거든요. 그렇죠. 앙리 선수만 해도 뭐 얼마 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또 묘기골을 또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슬로바키아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터치라인 넘어갔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비텍골 선수. 네, 사실은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윙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라드 네메스 선수가 이제 만약에 기용이 된다면 비텍 선수와의 좀 더 좋은 조화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슬로바키아 좁은 공간 개인 돌파 그리고 연결해주고 띄워줍니다. 옵사이드 아닌가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플로스코. 네, 약간 지금은 그러네요. 옵사이드가 좀 더, 아닌 것처럼도 보이죠. 네, 오른쪽 수비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프랑스의 바르테즈 골키퍼. 사실 홀로스코 선수는 슬로바키아 쪽에서는 이제 신진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비텍 선수를 뒷받침하는 처진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슬로바키아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야쿠브코 선수군요. 네, 중앙 미드필더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죠. 슬로바키아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맞은 슬로바키아가 참 공격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프랑스와 경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그 미드필더진을 돌파하고 수비진을 돌파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쉽지는 않겠는데요. 네, 뭐 쉽지는 않은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뭐 경기 내내 보면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는 상황들을 종종 또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기회에서 우리는 프랑스를 상대로 날아 들어온 기회를 반드시 살리는 그러한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월드컵에서 아픈 기억을 주었던 나라인데, 자, 프랑스의 공격 헤딩! 골키퍼에게 약하게 들어갑니다. 트레제게. 자, 아주 훌쩍 뛰었습니다. 네. 트레제게가. 트레제게 선수는 뭐 오늘 원톱에 거의 교본과도 같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중앙 쇄도, 위치 선정,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패스도 좋고요. 오늘 또 헤딩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 잡아냅니다. 미드필드는 지금 프랑스가 완전히 장악을 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실베스트가 오른쪽 밀어주고. 슬로바키아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또 무리를 하지는 않는 듯한 네. 그러한 흐름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가 좋은 연결, 공간 연결. 자, 지단. 자, 트레제게. 네. 트레제게 트레제게 선수 지금 대단합니다. 몸을 날리면서 트레제게. 네,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누이면서 바이시클 킥 같은 이제 발리킥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트레제게의 모습을 마음껏 보게 됩니다. 네. 요즘 자. 우리가 뭐 평점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트레제게 선수의 평점은 분명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프랑스와 경기를 할 때 트레제게의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수비수들이 또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티에리 앙리 선수와 나비 트레제게 선수의 호흡이 네. 좀 잘 안 맞았으면 하는 지단의 바람이 그 있죠. 넓은 시야도 이번에 돋보였죠. 네, 수비가 막았습니다. 지금 도라수 선수의 돌파가 약간 무리했어요. 네. 그러나 이 지단이 아넬카가 오른쪽으로 쇄도하는 걸 보면서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까? 네. 지단 선수 뭐 초반에 패스미스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단 선수가 또 저를 비웃듯이 그 이후부터는 절묘한 패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넬카 다시 끌고 나옵니다. 자, 프랑스의 공격. 비에이라.
자, 도라수가 다시 한번 가운데로 줍니다.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네. 도라수 선수가. 사실은 프랑스에게는 플로랑 말루다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말루다 선수가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왼쪽에서 활약을 하게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도라수. 자, 사뇰이 올려줍니다. 네, 지금은 슬로바키아가 잘 끊어냈네요. 자, 슬로바키아의 반격입니다. 트라이칭. 자, 여기서 좀 더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공간은 잘 봤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빼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지금은 사뇰 선수 수비가 좋았어요. 네. 자, 이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프랑스. 그러나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네, 사실은 트레제게.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의 스타일은 약간은 완고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사실 프랑스의 지금 도라수 선수가 오늘 약간 좋지 않습니다만 로베르 피레스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스날에 피레스 선수가 있는데 도메네크 감독의 약간의 완고함이 피레스 선수와는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단과 트레제게가 지금 계속 카메라가 비추는 이유. 이 선수들의 호흡이 지금 상당히 슬로바키아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레제게 선수는 뭐 누가 뭐래도 이 경기 현재 시점까지는 뭐 MVP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단. 자, 도라수. 다시 한번 프랑스. 비에이라. 디아라. 자, 다시 한번 디아라 끌고 나갑니다. 자, 사뇰. 마치 그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모습처럼 프랑스가 서서히 날개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빠지고 원터치 패스. 네. 뒤에서 걸었습니다만은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저런 논스톱 패스가 예리하게 들어왔습니다. 트레제게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포백 라인도 프랑스의 저러한 원터치 연결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네. 주고 빠지고 돌파하는 이런 프랑스의 공간 활용 능력. 자, 왼쪽으로 슬로바키아 들어옵니다. 자, 골라인을 벗어나는군요.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찬스였습니다. 비텍. 자, 도라수. 네, 지금 도라수 선수도 비춰주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활약도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러게요. 프랑스 선수들도 어느 선수가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갈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넬카. 자, 아넬카의 돌파. 자, 접고 지단. 도라수. 자,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자, 오른쪽에 주는 순간 옵사이드가 네. 선언됩니다. 다만 네, 이제 아넬카. 지금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예. 우리가 사실 앙골라와의 평가전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뭐 경기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 골밖에는 성공을 시키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실은 도메네크 감독도 우리가 사실 골을 이미 스코어를 기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트레제게라든가 아넬카, 지단 이런 선수들이 이끄는 공격진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네, 지금은, 아직까지 득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라수. 축구라는 경기가 사실 왕왕 저렇게 앞서는 경기를 할 때 득점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아넬카가 이번에 공을 놓쳤어요. 네, 지금은 자, 슬로바키아의 반격입니다. 뭐 마음먹은 대로 골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축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변이 많은 종목이 그렇죠. 축구죠. 자, 지단. 아넬카. 자, 사뇰이 오른쪽 도와줬습니다. 사뇰 올라갑니다. 트레제게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지금은 스트루텔 선수가 잘 끊어줬죠. 네. 사뇰에게 연결됐고 사뇰의 크로스를 받은 트레제게에게 닿기 전 스크르텍 선수가 끌어놨습니다. 수비수가 저런 그 위치 선점이 중요한 거죠. 자, 보험송 선수도 지금 문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비수도 들어와 있고 사뇰의 코너킥. 사뇰 올려줍니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반격. 자, 홀로스코 치고 들어옵니다. 막고 있는 지단. 홀로스코.
자, 네. 실베스트로 못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지단 선수가 수비도 열심히 해줬죠. 네. 자, 슬로바키아. 자, 주고 빠지는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만은 워낙 이 프랑스의 4명의 수비진 탄탄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간격 유지도 지금은 상당히 훌륭하고요. 예. 또 슬로바키아가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으로 나왔을 적에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슬로바키아가 극복하기 살리질 못하고 있고요.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측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빠른 역습에 적합한 선수의 투입이 슬로바키아는 좀 요망이 됩니다. 자, 글쎄 지금 이 슬로바키아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상태에서 프랑스와 경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제 앙골라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예. 박지성, 이천수, 박주영 등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뭐 활발했거든요. 그렇죠. 김남일 그리고 이훈령의 움직임도 상당히 이 정도라면 프랑스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보여줬던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 물론 환경과 지금 모든 것은 다릅니다만 그렇죠. 어제 보여줬던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금의 슬로바키아 선수들보다는 훨씬 좋다는 면에서는 프랑스를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뇰 이어받았습니다. 사뇰 크로스 띄워주고 수비에게 또 걸렸습니다. 자, 이 트레제게 선수를 꽁꽁 지금 묶어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슬로바키아 수비가. 네, 트레제게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이제는 슬로바키아 선수들도 다 알고 있죠. 자, 디아라가 앞으로 밀어주고 비에이라 찍어줍니다. 네. 역시 수비가 들어오는 공격수와 공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백 수비에서는 동료 수비수의 움직임도 뭐 순간적으로 머리에 넣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압도적인 볼 지배의 경기를 하면서도 지금 득점이 나지 않는 것에 네. 대한 약간은 그러한 아쉬움이기도 할 것 자, 같습니다. 부지런히 사뇰 선수가 오른쪽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반칙. 자, 헤딩으로 밀어주지만은 아넬카의 연결, 이걸 이제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슬로바키아의 스크레텍 선수가 위치를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자, 공을 노려보고 있는 트레제게. 관중석에서는 이제 프랑스 자국 선수들을 향한 야유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 프랑스 관중들이 그만큼 골에 목말라 있다는 점인데요. 네. 사실 프랑스가 지역 예선에서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려한 공격에 비해서 골이 굉장히 잘 터지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프랑스의 관중들은 지금 프랑스가 도메네크 감독의 부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골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면에서 예. 오늘도 그러한 것이 또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조는 달랐습니다만 슬로바키아 예선 탈락한 팀은 득점이 24개였는데 프랑스는 득점이 14개밖에 되지 않았던 조 1위를 했던 팀 치고는 참 득점이 적었던 팀이었습니다. 네. 물론 실점이 2개밖에 안 된다는 수비의 강력함은 있었습니다만은 골에 목마른 상황을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사실 또 프랑스는 이제 스위스나 아일랜드 같은 굉장히 강인한 팀들을 상대로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는 사실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진 조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텐슈타인 좀 약한 팀들이 많았었죠. 네, 그리고 포르투갈과 러시아 이런 경기에서도 그 조는 골이 좀 많이 터지는 네. 특성이 있었던 조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도라수 선수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만은 또 한번 반칙은 오늘 도라수 선수 반칙이 많이 나옵니다. 자, 네. 슬로바키아 훌링카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훌링카 선수 라피드 비엔나로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슬로바키아 현재 대표팀에도 아르투메디아 브라티슬라바라는 클럽이 최근에 슬로바키아 네. 클럽으로서는 최초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라피드 비엔나 선수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유럽 가장 큰 무대의 경험들이 그렇군요. 좀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그 프랑스의 도라수 선수가 발을 세워두고 태클을 들어오는 위험한 반칙을 했던 장면들이 이어서 차례 보여줍니다. 네, 도라수 선수도 사실은 천재성도 있지만은 성격도 좀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결국 이 프랑스 선수들 지금 사뇰 선수가 프리킥을 합니다만은 한 명 한 명의 그 명성은 대단하지만 우리로서도 뭐 못해볼 건 없다는 생각은 드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넬카 잡아내지 못합니다. 터치라인 아웃. 슬로바키아의 드로잉 공격. 그리고 뭔가
도메네크 감독이 오늘은 아넬카 트레제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예. 뭔가 스트라이커들 간의 조합은 그렇게 썩 시원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도메네크 감독은 이제 후반전에 벤치에는 이제 윌토르라든가 앙리를 활용할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자, 아넬카 득점 아넬카! 다시 한번 지단 달려갑니다. 자, 압박하고 있는 프랑스 바로 셉니다. 자, 비에이라, 지단, 다시 한번 비에이라. 네, 자, 도라수 오른쪽으로 사뇨리 올려줍니다. 자, 네. 지단의 왼발에 걸리는 듯 했는데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단. 지금 뭐 1년의 프랑스 선수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지단 뒤에 기다리고 있죠. 지단이 올려줍니다.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자, 좁혀오는 슬로바키아. 터치라인 아웃. 자, 지단. 자, 여기에서 지단이 왼발로 바로 슈팅할 수도 있었는데. 예, 이 터치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역시 앞에서 슬로바키아 수비가 잘 띄워줬군요. 네, 좀 무릎 가까운 부위에 맞으면서 네. 접착제로서는 좀 많이 튀어나갔습니다. 자, 티랑. 자, 가운데로 줍니다. 전반전 끝나는 시간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자, 네. 마렉 체흐. 그 골이 적다는 것에 대한 관중들의 야유, 네. 또 그로 인한 부담감을 지금 프랑스 선수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지금은 주고받는 좋았는데요? 패스 연결 잘 됐죠? 이 마무리가 네. 또 좋지 않네요. 지단과 트레제게 아넬카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 프랑스 파리 생드리 스타디움 어제 서울 상암 경기장에 우리 선수들이, 우리 관중들이 보여준 성원과는 또 정반대 약간은 좀 냉담한 반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야유가 나오죠. 그리고 바르테즈 선수를 좀 겨냥한 것 같기도 해요. 관중들이 쿠페 골키퍼를 더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쿠페 골키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마 객관적인 지금 축구 팬들은 쿠페 지단. 골키퍼 손을 들어줄 자, 거예요. 살짝 전면 스타디움.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의 평가전. 네, 티에리 자, 앙리가 앙리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역시 도미네크 감독 공격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티랑 선수는 그대로 나오고요. 일단 오늘의 교체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플로랑 또 말루다 선수의 모습이에요. 이용해서 뛰고 있는 말루다도 후반전에 교체돼 나옵니다. 네, 뭐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윌토르도 실방 나오는군요. 윌토르 선수 역시 말루다 선수의 또 리용 동료죠. 예. 자, 그렇다면은 트레제게와 아넬카가 지금 다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지단 선수도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지단, 트레제게, 아넬카라는 공격 3인방을 말루다, 앙리, 윌토르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로서는 지단이 없는 프랑스 충분히 우리와 경기할 때도 지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단이 없지만 이제는 또 앙리가 있는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또 새로운 조합으로 이 후반전을 지켜볼 그런 또 학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체는 우리의 관찰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그렇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앙리, 윌토르, 말루다의 움직임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프랑스 자, 후반전. 자, 전반 0대0에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브릴 시세라든가 지울리 선수 같은 선수들은 이번 명단에도 아예 사실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프랑스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로베르 피레스 선수가 과연 도메네크 감독과 합류를 할 수가 있는가도 그렇죠. 관건이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프랑스는 지금의 선수들 이외에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네. 수비진에도 사실은 윌리엄 갈라스 선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클로드 마켈렐레 선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 티랑이 길게 줬습니다. 앙리. 네, 이 공격진 3명의 교체는 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전반전에 트레제게 선수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고 지단 선수도 순간순간 이제 자신의 번뜩이는 재능을 과시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가 터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축구가 효율성의 경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지는 좀 않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교체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실 이제
또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평가전에 임하는 각 팀 국가대표팀의 감독들은 챔피언스리그에 소속된 팀들의 선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용할 수가 사실 없어요. 45분 정도 뛰게 하고 네. 컨디션을 확인해보는 차원으로 끝난다는 건 얘기죠. 자, 슬로바키아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비 프랑스. 자,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사뇰. 만약에 그러한 출장 시간을 지켜주지 않을 경우엔 소속 클럽과 뭐 굉장한 또 방해를 받을 수 네. 있죠. 자, 공간 지금, 활용 네. 너무 깊었습니다. 자, 이제는 프랑스의 말루다가 이 지단 역할을 지금 후반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체에 의한 프랑스의 전술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이 교체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단, 아넬카, 트레제게가 있을 때보다는 말루다, 앙리, 윌토르가 있게 되면은 일단 측면과 주력은 굉장히 더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윌토르가 밀어줍니다. 기동성이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트레제게 중앙을 겨냥한 크로스에 의한 공격보다는 예. 일단 측면 공간, 뒷공간으로 떨어뜨려주고 앙리, 윌토르, 말루다의 주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돌파가 많은 그러한 공격의 양상을 띌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에 좀 더 활력은 생길 수 있겠네요,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자, 말루다가 다시 한번 프리킥. 프랑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티랑. 자, 다시 한번 사뇰. 자, 짧게 저렇게 네,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은 자, 완전한 밀토르! 패스인데요. 앙리 놓칩니다. 밀토르와 앙리의 네. 조합이었는데요.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스크루텔 선수가 수비를 했죠. 네. 이 역시 밀토르. 이제 서서히 넘었지만 저 공간 네, 파고든 능력이 대단하네요. 네, 이 원터치 패스 물론 수비수의 굴절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발상이 상당히 좋았고요. 밀토르 앙리에게 가지 못합니다. 자, 이 슬로바키아의 스크리텍 선수가 잘 걷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이 왔으면 바로 골이에요. 네, 역시 주력 좋은 선수들이 기용된 그 장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너킥. 자, 실베스트르 들어용하겠습니다. 자, 실베스트르. 자, 프랑스의 계속되는 공격. 자, 도라스. 자, 에워싸는 수비에는 당하지 못하는데 일단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입니다. 자, 프랑스의 말루다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지단 대신 들어왔습니다. 네, 말루다 선수도 뭐 프랑스 리그보다 더 큰 리그에서 굉장히 욕심을 자, 내는 사뇰 선수. 올려주고 헤딩! 그러나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선수끼리 부딪혀 있군요. 네, 지금은 헤딩을 경합하는 과정에서요. 네. 장알랭 붐송 선수죠. 보험송 선수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보험송.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리끼리 부딪히면서 스크루텔 선수와 부딪혔는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선수들의 체력, 뭐 사실 우리 선수들의 체력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체력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체력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사실상 아드보캇 감독이 과거의 히딩크 감독과 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은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드보캇 감독은 그래서 어떤 체력 훈련보다는 여태까지는 전술이라든가 실전을 통한 선수들의 평가에 좀 더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하지만 바로 캐스터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월드컵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대표팀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체력 문제에도 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체력은 이제 감독의 역할보다는 선수 개개인이 관리를 하고 키워나가야 될 숙제를 개인적으로 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K리그가 또 얼마 있으면 개막을 하죠. 네.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K리그 시작되고 당장 이번 주에 슈퍼컵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K리그가 또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축구 모든 슈퍼컵도 또 KBS에서 중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의 평가전. 월드컵 D-100, 100일 전에 치러지는 평가전. 우리는 이제 앙골라와 평가전을 치렀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프랑스와 슬로바키아, 또 비슷한 시간에 스위스가 또 스코틀랜드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월드컵에 나갈 모든 팀들이 평가전을 치르고 경기를 치르면서 최적의 조합, 최고의 전술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상대 프랑스.
네, 스크루텔 선수는 뭐 이제는 괜찮은 듯한 모습이고요. 네. 사실 뭐 프랑스도 상대가 슬로바키아, 스위스도 스코틀랜드라면은 우리도 뭐 앙골라가 좋은 상대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나라가 모두 괜찮은 상대들을 예. 상대로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베스트가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비에이라. 자, 오른쪽으로 이동. 사뇰. 자, 여전히 후반전이 돼도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팀은 프랑스입니다. 미드필드진에서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야, 비에이라. 자, 실베스트가 오른쪽 밀어주고 사뇰의 크로스 낮았습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뇰 선수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는 10중 8구 사실은 크로스 공격이 올라온다는 것을 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뇰 선수는 뭐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게리 네빌 선수처럼 네. 측면 수비수 중에서는 크로스가 뭐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확하게 올라가더군요. 자, 코너킥. 자, 헤딩이 높이 솟았습니다. 자, 도라수의 디아라 선수. 디아라 선수죠. 디아라의 헤딩이었습니다. 뭐 디아라란 이름을 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네. 선수는 알루 디아라 선수입니다. 24살의 알루 디아라의 머리 이제 가운데에 맞았기 때문에 높이 솟았는데, 자, 지금 프랑스도 여러 차례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득점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경기 아주 초반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상대를 상대로 프랑스가 지금 득점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자, 왼쪽 앙리가 뛰고 지금은 있습니다. 앙리예요, 앙리. 자, 앙리 치고는 앙리. 자, 앙리 앙리 그러나 걸렸습니다. 이것은 앙리 선수의 전형적인 골이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툭툭 치고 당하면서 그 탄력으로 슈팅을 시도해봤던 앙리.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네, 이제 앙리 선수와 윌토르 선수가 있을 때는 저렇게 뒷공간으로 때려주는 롱패스를 조심해야 돼요. 자, 걸려 넘어지죠.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프리킥도 또 앙리 선수가 찰 수가 있거든요. 말루다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자, 바로 앙리에게 이겁니다. 네, 정확한 바로 이 연결. 장면이에요. 자, 순식간에 수비가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그리고 앙리 선수는 뭐 수비수들보다 몇 발짝 뒤에서부터 뛴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세계의 거의 모든 수비수들을 다 앞설 수 있는 주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도 이 앙리라든가 프랑스 선수들의 움직임 당연히 눈에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하고 있겠죠. 네, 앙리 선수에게 일단 뒤처진 다음에 뒤에서 따라가서 잡는 것은 어떠한 수비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프랑스의 세트피스 상황을 보겠습니다. 앙리. 자, 윌토르도 기다리고 있고요. 윌토르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 앞에는 앙리가 서 있습니다. 자, 왼발로 왼발로 사이드 선택을 하는군요. 샷! 그러나 빗나갑니다. 말루다의 네, 슈팅까지 빗나갔습니다. 네, 각도상으로 좀 더 유리했던 말루다의 왼발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자, 앙리가 살짝 밀어주고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 말루다의 마무리 슈팅. 슬로바키아 하이두쿠 골키퍼가 오늘 잘 막아주네요. 하이두쿠. 자, 프랑스 진영입니다. 네, 지금은 실베스트르 선수의 슈팅이었네요. 실베스트르였나요? 그 프리킥이요. 네, 자, 슬로바키아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슬로바키아 공격. 자, 모처럼 공격합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시 한번 슬로바키아. 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클라이칙. 네, 어깨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자, 프랑스 보험송. 네, 사실은 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 공격이 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좌우의 흘린카 선수와 크라이칙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역시 실베스트르 선수. 실베스트로의 강력한 프리킥 그리고 네, 말루다. 마지막 슈팅이 말루다 선수였죠. 예. 자, 바르테즈. 바르테즈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관중들의 야유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중들은 바르테즈 선수 정도면 이제는 국가대표에서 좀 자진 은퇴하기를 바라는지도 자, 슬로바키아 기회 봤습니다. 수비 맞고 코너킥입니다. 자, 바르테즈가 잡아내긴 했지만은 이미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오면서 슬로바키아의 공격 빈도가 높아집니다. 네, 지금은 또 글쎄요, 실베스트르 선수의 팔 부위에 약간 스친 듯 또 보이는데요. 네. 자, 슬로바키아의 야쿠브코, 슬로바키아 코너킥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이런 코너킥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일단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모든 프랑스 선수들이 수비에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드니 스타디움, 프랑스의 윌토르. 윌토르 선수는 리옹으로 이적을 해서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 아스날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윌토르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움직임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리옹, 고국 프랑스로 돌아가서 뭐 가장 성공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비에이라의 반칙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흘링카 선수의 머리 네. 발에 아주 강하게 맞을 뻔했습니다. 비에라 선수 뭐 저 긴 다리가 뭐 저기까지 올라가네요. 네, 슬로바키아의 공격. 자, 보르벨리. 다시 한번 치고 나오면 슬로바키아. 자, 보르벨리. 지금 그 슬로바키아 공격을 보면서 이거보다는 좀 더 빠른 템포의 우리 선수들다운 공격이라면은 좀 더 프랑스 수비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강점이 측면 윙포워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박지성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중앙과 측면을 또 자유자재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슬로바키아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측면이 활발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슬로바키아 프리킥. 바로 문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라인 넘어갑니다. 자, 이 프랑스 관중들의 답답함이 함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기운을 북돋워 주는 거죠. 네. 자, 프랑스가 지금 후반전 시작되고 13분이 지났는데도요. 그리고 앙리, 윌토르, 말루다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앙리의 한 번 그 돌파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어요. 네. 자, 짧게 넣어주지만 슬로바키아 수비에 막혔습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와 슬로바키아를 계속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비텍 선수라는 뭐 괜찮은 스트라이커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예. 역시 측면 공격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텍 선수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죠. 그렇죠. 자, 슬로바키아 질라드 선수가 네베스 바뀌는군요. 선수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슬로바키아 팀에서는 가장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 선수가 바로 질라드 네메스 선수고 신예인 홀로스코 선수를 빼주네요. 예. 이렇게 자, 되면 홀로스코 나가고 네메트가 들어갑니다. 네메스 선수는 비텍 선수의 밑에서 뭐 처진 스트라이커도 될 수 있지만 또 윙포워드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슬로바키아 선수를 바꿨습니다. 네메트 선수가 홀로스코 선수로 대신 들어갔습니다. 자, 뒤로 흘러갑니다. 네. 역시 바르테지에게 가면은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참 이 선수 입장은 괴롭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성원을 좀 해주는 분위기로 약간 바뀌는 듯 했습니다만 네. 역시 바르테즈 선수는 뭐 팬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프랑스도 참 저런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실베스트르 크로스. 다시 한번 계속되는 공격. 그러나 점점 이 프랑스의 공격이 막히면서 슬로바키아 공격이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슬로바키아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메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메스 선수는 본인이 골을 많이 기록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동료들에게 찬스도 잘 만들어주는 선수거든요. 자, 슬로바키아 반격이죠. 자, 비텍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걸렸습니다. 자, 도라소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지금 자, 예. 앙리인가요? 앙리! 골키퍼에게 또 걸렸습니다. 네. 자, 앙리의 저런 능력은 저렇게 살아있습니다. 네, 수비를 이를 끌고 지금도 들어가면서.
수비수의 사이를 돌파하면서요. 네. 역시 주력을 활용을 했는데 앙리 선수의 이제 유일한 아픔이 있다면 사실은 국가대표에서는 클럽에서의 활약만큼은 약간은 못하다는 거. 그 그렇죠. 점이거든요. 잉글랜드에서는 여러 차례 득점왕을 차지하는 앙리인데요. 네. 뭐 소속 클럽 아스날에서는 뭐 잉글랜드 뭐 유럽을 막론하고 뭐 앙리 선수가 대단한 위력입니다만 예. 프랑스 국가대표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위력은 아니거든요. 자, 슬로바키아 헤딩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빼냈습니다. 슛! 뭐야! 자, 비텍! 지나가던 네메시죠? 네메스가 네. 그렇군요. 역시 슬로바키아에서 뭐 가장 유명한 선수는 저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네, 지금의 슈팅은 뭐 워낙에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마치 그 프랑스 파리 한가운데에서 비수를 꽂는 듯한 네. 네메스의 슈팅이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기가 불편하던 프랑스 관중들에게 완전한 지금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걷어낸다는 것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네, 저것이 헤딩에 바로 네메스. 그리고 지금 디아라 선수의 사실 머리에 닿았는데 그것이 뒤쪽으로 사실 예. 네메스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줬고 네메스 선수는 이것을 뭐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바르테스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점입니다만은 워낙 슈팅이 좋았어요. 네, 워낙에 이것은 뭐 네메스 선수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도 결국은 프랑스의 저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찾아오는 저러한 찬스에서 과감한 슈팅을 우리도 날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프랑스 나타났죠.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이게 네메트 발에 걸렸단 네.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수비가 강력하게 아주 적은 실점을 하는 수비진이긴 합니다만 틈은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뇰 올려줍니다. 그러나 앙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수비 다시 한번 걷어냈고 다시 한번 프랑스 공격. 자, 왼쪽으로 전환시킵니다. 자, 바로 띄워줍니다만은 의미 없는 공이 됐습니다. 자, 네. 슬로바키아 하이두크 골키퍼 골을 넣었던 네메스 선수를 네메스. 계속 비춰주고 있죠. 네. 관중들의 함성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네메스 선수는 사실은 또 지금은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클럽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프랑스 티란 슬로바키아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인데요. 바로 이게 축구죠.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보면 뭐 슈팅다운 슈팅을 제대로 날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프랑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더 바빠졌고 틈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자, 부심의 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관중들의 어떤 프랑스 선수들에 대한 야유는 이제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 프랑스 한가운데 파리 생드리 스타디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프랑스가 진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자, 도라수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앙리를 맡고 있는 자바브릭. 네, 사실 지금 뛰고 있는 프랑스 선수들의 어떤 몸값 총액과 네. 슬로바키아 선수들의 몸값 총액은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프랑스 좁혀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돌아서지 못하겠는데요. 자, 수비 받고 그러나 다시 한번. 자, 프랑스 중거리 슈팅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네, 저렇게 일방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던 팀이 저렇게 마술과 같은 한 골을 넣게 되면 사실 공격을 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사뇰이 도라수. 자, 왼쪽 공간이 남았는데 슈팅을 주나요? 자, 이어받는 패스 그러나 걸려 네, 넘어집니다. 지금은 걸렸어요. 경기 진행되는군요. 페널티킥을 기대했던 윌토르. 네, 톰슨 주심은 별로 뭐 거들떠보지 않고 있고요. 네. 야, 지금은 자, 윌토르와 앙리와 앙리. 윌토르. 네. 자, 윌토르 앙리에게 주고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아스날 콤비의 이제 플레이가 나왔었는데요. 앙리와 윌토르. 자, 프랑스 프리킥 얻었습니다. 자, 프랑스 다시 한번 기회 받았습니다. 자, 짧게 넣어주고 또 걸렸네요. 네. 지금 프랑스 선수들 굉장히 급해졌다는 것이 네. 지금 뭐 경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의 공격. 그러나 다시 한번 슬로바키아 걷어냅니다.
자, 슬로바키아 움직임이 한 골 넣은 이후에 여유와 함께 더 기민해졌습니다. 네, 자, 어떻게 프랑스 보면 이러한 보험성.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슬로바키아가 또 한 번의 역습에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경기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받았지요, 프랑스. 자, 도라스 도라스죠? 왼쪽 열어주고 슛! 아, 골키퍼 하이두크 선방! 네, 오늘 하이두크 골키퍼의 자, 네, 말루다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도라수, 말루다. 네, 지금 뭐 공간이 약간 열리니까 말루다 선수 왼발에 자신 있는 선수 좋은 아니겠습니까? 슈팅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하이두크 골키퍼 오늘 여러 차례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대0으로 뒤져있는 홈팀 프랑스. 우리의 예선 두 번째 상대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경기와 같은 흐름을 우리 팀에도 상당한 어떤 희망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슬로바키아의 드로잉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의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에릭 아비달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이 아비달 선수가 소속팀인 올림픽 리옹과의 그 대표 차출을 두고 참 갈등을 많이 빚었었는데 네, 그래도 국가의 부름에 소속팀도 결국은 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비달 선수 개인은 사실은 국가대표팀에서 상당히 뛰고 싶어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리옹의 이제 제라르 훌리에 감독 입장에서는 아비달 선수가 국가대표 지금 부상에서 회복한 지 뭐 갓 얼마 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이 선수를 또 데리고 나가서 이제 부상을 자, 앙리. 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죠. 자, 빠져나가는 순간 그러나 자, 가운데 말루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앙리의 연결을 기다렸습니다만은 말루다 슬로바키아 수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관중들의 함성과 야유가 뒤섞여 있는 파리의 생드리 스타디움. 월드컵 이제 100일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 평가전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로서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수모를 갚아야 될 숙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드로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슬로바키아가 확실히 한 골을 넣고 난 다음에는 공격으로 나오는 빈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슬로바키아. 지금도 자, 좋아요. 가운데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동료에게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에 앞서 페널티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만은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됐고 네, 바로 보르벨리죠. 수비가 달려오죠. 자,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보험성 선수까지 걷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1대0으로 프랑스에게 앞서 있습니다. 자, 마브릭 선수입니다. 의료진도 들어왔고 계속되는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야유는 슬로바키아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국 평상시에 선수들에게 보내는. 이것이 어떤 타이틀이 걸린 경기 같았으면 지금 자바브닉 선수가 늦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을 법도 그렇죠. 합니다만 지금의 야유는 역시 이제 프랑스 자국 선수들에 대한 야유죠. 지금 마리오 비착 선수가 야쿠코 선수를 빼는군요. 네, 투입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착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그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죠. 실베스트르 선수와 아비달 선수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죠. 예, 그 이후로는 지금 결국 지금 프랑스도 4명의 선수를 교체한 상태에서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 지금 기용된 비착 선수는 슬로바키아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예. 네, 오늘 출전이 국가대표 첫 출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슬로바키아도 이제 유럽 축구 선수권 2008 대회가 있는데요. 자, 지금 프랑스가 풀렸어요? 쏟아나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정교하고 침착한 연결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다소간 아쉬웠습니다. 예. 자, 도라스가 왼쪽 밀어주고 윌토르죠? 윌토르 띄워주지만 벗어납니다. 자, 윌토르가 가운데와 측면을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고 이 앙리에게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데요. 고개를 약간씩 저으면서 윌토르. 자, 네. 후반전 25분 지났습니다. 지금 앙리 선수를 비롯한 사실 뭐 파트릭 비에라 선수도 그렇고요. 뭐 클로드 마켈렐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대체로 클럽에서의 활약도에 비해서는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가 좀 적습니다. 네. 그것이 프랑스가 뭐 엄청난 멤버를 가지고도 이제 2002년 이래로 계속 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예. 하나인데요. 바로 그 점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어떤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수들이 부진한 이유를 프랑스 자국의 팬들이나 언론들은 일부는 저 선수들이 클럽에만 충성하고 예.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비난이 사실은 2002 월드컵 조혜선 탈락, 무득점 탈락 이후로 아주 비등했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반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간으로 빠져나오죠. 자, 사뉴얼 툭툭 치면서 앙리 줄바스, 앙리! 골키퍼 다시 앙리! 지금 이게 또 발에 안 걸리네요. 이 앙리의 슈팅 오늘 여러 차례 예리하게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앙리 띄워주지만 수비가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프랑스의 공격. 네, 지금도 사뉴얼 선수 크로스, 네. 타이밍, 뭐 방향 모두가 예리했었죠. 자,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자, 티랑이 짧게 주고 자, 프랑스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자, 사뉴얼. 자, 이 사뉴얼 선수의 위치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면서 공격 가담하는 우리의 이제 조원희라든가 송정국 선수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사뉴얼의 지금도 크로스가 앙리의 정확하게 마무리. 예. 크로스의 타이밍도 좋았고. 자, 다시 한번 네, 프랑스 앙리 쪽으로 짧았습니다. 지금은 위치적으로도 수비수들과 골키퍼 사이에 떨어뜨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뭐 자, 크로스의 아비달. 교본이었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프랑스의 사뉴얼. 사뉴얼의 연결받은 앙리의 네, 마무리. 여기서 앙리 선수. 하이두크의 선방. 네. 작품이었습니다. 사뉴얼과 앙리, 하이두크 골키퍼. 오늘 뭐 네메스 선수는 마술 같은 골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슬로바키아의 MVP는 하이두크 골키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프랑스의 공격을 예리한 슈팅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사뉴얼. 결국 이제 현대 축구에서의 수비수, 특히 그 측면 수비수의 역할, 오늘 사뉴얼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게리 네빌 선수와 더불어 오른쪽 측면 수비수에서의 크로스 능력은 네. 뭐 세계 최정상급에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반대쪽 왼쪽 수비수로서의 최고의 수비수로 지금 이영표 선수가 세계 최고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영표 선수도 이미 유럽에서 정상급 왼쪽 측면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예, 자, 프랑스가 1대0으로 뒤진 이후에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윌터로. 자, 돌아섰습니다. 윌터로 가운데 넣어주고 자, 앙리. 자, 지금 걸렸습니다. 걸렸나요? 페널티킥이죠, 이거는. 걸렸어요. 네. 프랑스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말루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군요. 네, 그리고 지금 볼 투입이 워낙에 좋았어요. 자, 말루다가 흘러주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공간 확보. 절묘한 2대1 플레이. 앙리 선수에서 또 지금 시작이 네. 됐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 누가 봐도 확실한 페널티킥입니다. 자, 프랑스 동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윌토르 선수가 차는 것 같죠? 네, 윌토르가 공을 갖다 놨습니다. 1대0으로 뒤져있는 프랑스. 자, 윌토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윌토르 들어갑니다. 네, 지금 하이두크 동점. 골키퍼 이번에도 방향은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봤어요. 잡았습니다만 네, 역시 볼의 스피드가 있었습니다. 윌토르 동점을 이뤄내고 생드리 스타디움이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아쉬움은 필드골이 아니라는 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프랑스 네. 관중들에게는 아직도 좀 시원섭섭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윌토르 선수 황급하게 이제 볼을 중앙선에 다시 갖다 놓지 않습니까? 예. 지금 1대1로도 프랑스는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성에 안 차죠. 네. 자, 이 절묘한 앙리의 연결. 그리고 공간을 이미 확보했던 말루다. 그리고 페널티를 얻은 윌토르의 마무리. 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루다 선수가 확연하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톰슨 주심으로서는 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페널티킥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참 칭찬할 만한 움직임이었죠. 오늘 프랑스의 주요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원터치 2대1 패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런 수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아쉬움들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무리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은 역시 프랑스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지단과 트레제게를 통한 원터치 패스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주로 앙리 선수가 중심이 된 원터치 패스가 터지고 있죠. 네, 이 프랑스 하면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떠오르는 수식어가 아트 사커. 네. 바로 그런 원터치 타치에 의한 축구의 예술적인 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륙과 잉글랜드 스타일이 잘 혼합되어 있다는 면도 그렇습니다. 특유의 어떤 아트 사커라는 별칭을 붙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자, 말루다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자, 말루다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네, 아비달이죠. 네, 바로 문제의 아비달 선수입니다. 아비달이 치고 나갑니다.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밀토르의 네, 지금도 공이 워낙 빨랐어요. 네, 하이두크 골키퍼는 뭐 오늘 계속 잘해주고 네, 있네요. 자, 표호를 하면서 공을 빠르게 중앙선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뜁니다. 밀토르. 자, 1대를 만들어 놓은 프랑스의 공격. 프랑스 올려줍니다. 키를 넘어가는군요. 자, 말루다. 밀토르.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의 이 말루다 선수가 지단 이후를 대비해야 될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단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이 정확히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 말루다 선수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윙, 뭐 초진 스트라이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윙백까지도 볼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최근 경기에서 프랑스는 이 코스타리카에게 3대2로 이길 때 2실점한 외에는 2실점한 경기가 별로 없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그리스전에서 진 이후로 아직까지 17경기 A매치 지지 않은 프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프랑스가 넣은 골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허용할 골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거의 모든 뭐 실점을 해도 한 실점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이제 예선을 어렵게 치는 것은 그러한 한두 골의 실점이 좀 기묘한 실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슬로바키아가 크라이칙 선수를 뺍니다. 발라코비치 선수가 들어가죠. 네. 자, 수비수 발라코비치를 투입합니다. 네, 발라코비치 선수는 사실은 라피드 비엔나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팀이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눈여겨봤던 축구팬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프랑스의 골킥. 자, 프랑스의 비텍. 네, 이제는 네메스 선수, 발라코비치 선수,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명도가 있는 네. 선수들이 슬로바키아도 투입이 됐어요. 슬로바키아로서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예선을 겨냥한 선수들의 움직임 테스트가 계속 필요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홀로스코 선수가 기용이 된 것, 그리고 비착 선수가 또 교체 기용이 된 것도 사실은 슬로바키아도 이제는 뭐 월드컵은 실패했으니까 세대 교체를 서서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프랑스 계속 좁혀오고 있습니다. 1대1을 만들어 놨습니다. 앙리의 발에 걸리고 앙리의 지금, 전형적인 모습이 떠나왔네요. 두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도 저 볼 터치를 해내는 능력이요. 네. 자, 발끝으로 살짝 네. 세웠습니다. 앙리. 우리 수비수로서는 참 앙리도 위협적이고 윌토르도 위협적이고요. 전반전에 뛰었던 트레제게도 위협적입니다. 자, 윌토르의 코너킥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 자, 말루다 윌토르. 자, 다시 한번 준다는 게. 네, 지금은 뒤쪽에 있는 동료의 중거리 슈팅을 노리긴 했는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지금 역습이 가능해요. 네. 자, 비텍. 4대3. 계속 넘어집니다. 자, 프리킥 얻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얻었습니다. 네, 비텍 선수가 잘 끌고 들어왔죠. 비텍 선수가 지금 재치가 있었습니다. 줄듯 하면서 결국 방향을 꺾으면서 돌파를 시도를 했거든요. 자, 저렇게 빼나올 때 말루다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로바키아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네, 결국은 위치가 좋아요 지금. 네, 위험하다고 느낀 말루다 선수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태클을 했어요. 자, 바르테지 골키퍼. 프리킥 얻은 슬로바키아. 이것은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또 네메스 선수도 킥력이 있거든요. 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비진.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프랑스로서는. 자, 지금 공 앞에 있는 선수는 비텍 선수가 있고요. 보르벨리 선수가 차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보르벨리인가요? 슛 들어갑니다.
교체된 발라코비치 선수로 보이는데요. 갈리스 감독이 투입한 발라코비치죠? 선수, 네, 발라코비치에게 골을 허용합니다. 네, 바로 이것은 갈리스 감독 대단하네요. 예, 교체된 선수마다 지금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된 선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 다 지금 골을 넣고 있고, 네. 발라코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돼서 뭐 볼을 처음 터치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터치로 또 골을 잡아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자마자 네메트가 골을 네. 넣더니 또 한 번 교체된 선수 발라코비치가 골을 넣습니다. 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또 음미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네, 완전히 구석을 뚫었어요. 워낙에 벽을. 잘 노렸죠. 그리고 이것은 볼의 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예. 바르테즈 골키퍼로는 좀 쉽지 않은 장면이 됐고, 이것은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까지 일단 비텍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재치가 있었고요. 자, 프랑스가 글쎄요 20점한 경기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무섭게 네. 2실점을 하고 말입니다. 앙리. 자, 프랑스 디아라. 슬로바키아도 대단하네요. 몇 번 되지 그러게요. 않는 찬스에서 지금 두 자, 골입니다. 말루다의 코너킥 막아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다시 한번 말루다 크로스. 이게 빗나가네요. 앙리. 네. 자, 자연스럽게 툭 갖다 댔는데요. 다만 앙리 선수는 뭐 머리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거 워낙 좋았던 네, 순간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이제 앙리 선수도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 시야에 가려있긴 했었습니다. 앙리. 아쉬워합니다. 자, 무서운 킥을 보였던 슬로바키아의 발라코비치 2대1이 됐습니다. 프랑스 참 의외의, 아직까지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의외의 상황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다시 한번 프랑스 잡아냅니다. 자, 뛰고 있는 사뇰. 자, 좁혀옵니다. 사뇰. 자, 사뇰의 크로스 납띠 깔리고 흘러가지만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자, 프랑스 잡기 직전 슬로바키아 수비 몸으로 막아냅니다.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늘의 경기 내용은 이 경기가 뭐 어떻게 끝나게 되든지 간에 네. 지금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비판을 많이 받을 만한 네. 상황이 되죠. 사뇰. 자, 티랑이 반대편으로 줍니다. 결국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슬로바키아가 만들어낸 두 골은 하나는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네. 그리고 하나는 세트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면에서 프랑스 놓치지 않고, 그러나 슬로바키아 수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발라코비치, 골을 넣었던 발라코비치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 발라코비치 선수는 사실은 수비 선수죠. 그러나 워낙 무서운 킥을 보였습니다. 자, 저렇게 프랑스의 골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말루다가 이어받지 못합니다. 골라인 아웃. 앙리. 자, 워낙 꽁꽁 묶여 있었는데요. 네, 거의 지금은- 목을 조이다시피 하면서 넘어졌군요. 슬로바키아의 둘이 차의 수비, 그리고 발라코비치의 멋진 프리킥. 네, 또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보면 운도 좀 있는 것이요. 예. 발라코비치 선수를 기용을 하자마자 또 좋은 프리킥 찬스가 났다는 것도 그렇죠. 네, 시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르테즈 골키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2실점입니다. 본인의 그렇습니다. 책임이건 아니건 간에. 자, 슬로바키아 자기 진영. 앙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유있게 치고 나오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두리차. 오히려 슬로바키아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비텍. 자, 그리고 비착 선수죠. 후반전에 들어갔던 비착. 자, 이제 후반전 40분이 가까워집니다. 2대1로 홈팀 프랑스가 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또 스위스, 토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우리 조 중에서는 가장 강팀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프랑스의 벽도 저렇게 뚫릴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슬로바키아와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슬로바키아가 지금 프랑스를 이기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프랑스의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르테즈의 선방입니다. 기습적인. 네, 마렉 체흐의 중거리 슈팅. 이번엔 바르테즈가 잘 막았습니다. 네. 역시 마렉책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포르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팬들에게 알려진 선수죠. 예리한 발리 슈팅이었습니다. 네, 올 시즌에 이제 포르투에 도착을 해서요. 네. 그 이후에 활약도가 괜찮은 선수입니다.
자, 슬로바키아 흘린카 2대1로 프랑스를 이기고 있습니다. 후반전 40분 지났습니다. 네, 흘린카 선수를 호두루 선수로 교체를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뭐 미드필더 호두루 선수에게 좀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슬로바키아의 두산 갈리스 감독은 선수를 테스트하는 그런 경기를 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로바키아는 뭐 부담이 전혀 없죠. 그렇죠. 2대1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전 40분 지났습니다. 바르테즈의 펀칭. 자, 비택이 뒤로 밀어줍니다. 자, 비착.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골라인 아웃. 2대1로 뒤져있는 프랑스. 우승 후보 프랑스입니다. 그러나 예선에서 탈락한 슬로바키아에게 지금 2대1로 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프랑스가 강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토고 프랑스전까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이후에 스위스를 상대해야 됩니다. 자, 이 슬로바키아의 네메스라든가 발라코비치가 골을 기록하면서 우리로서도 프랑스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 프랑스 이길만 하다,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움직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그렇습니다. 자, 좁혀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모든 움직임은 상당히 강팀다운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자기 지점. 자, 짧게 공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 기회입니다. 네메트, 첫 골을 기록한 네메트.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생드리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프랑스 관중들. 이 흐린 화면이지만 표정들이 느껴집니다. 네. 자바브니 그로잉. 왠지 이 프랑스 선수들의 지금 사기도 많이 꺾여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달. 자기 자신들에게 다소간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이 좀 읽혀지죠. 그렇죠. 자, 그러나 월드컵 본선은 또 다를 겁니다. 그 점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뭐 뭐니 해도 2006 월드컵은 뭐 엄청난 명예회복의 장으로 겨루고 있거든요. 자, 윌터루. 자, 가운데 공간, 가운데 앙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윌터루 달려들어갑니다. 수비 서로 부딪히면서 공이 흘러갑니다. 자, 윌토르, 말루다, 도라수 가운데에서 이 도라수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움직입니다. 네, 도라수 선수의 활약도도 경기가 끝나면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평점 얘기를 한다면은 썩 좋은 평점이 안 나올 상황이죠. 도라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공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중거리슛! 지금 이거 들어갑니다. 네메트, 질라드 네메트. 첫 골을 기록한 네메트의 오른발에 걸렸습니다. 자, 프랑스 수비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지금도 네메트 선수를 앞에서 막아주는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살짝 빗나가는 네메트의 슈팅. 바르테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후반전 44분이 됩니다. 자, 슬로바키아 또 선수를 바꾸죠. 네, 오히려 이제 두산 갈리스 감독이 좀 더 여유 있는 선수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비텍 선수를 빼는군요. 네, 코프넥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역시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코프넥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뭐 코프넥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 코프넥 선수도 오늘 경기가 국가대표 첫 출전이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도 있겠고 전술적으로 보자면 뭐 코프넥 선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수비 강화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 스트라이커인 비텍 선수를 뺐죠. 자, 이 바르테즈 골키퍼 뒷모습 좀 쓸쓸해 보이고요. 프랑스 수비순 2대1로 지금 슬로바키아 앞서 있는데 후반전 되면서 프랑스 수비진도 약간의 허점이 보인다는 것, 우리에게 좀 고무적일 수 있는데요. 네, 프랑스 수비진이 뭐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겨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말루다였군요. 자, 추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3분이 주어집니다. 후반전 45분이 이제 다 됐습니다. 3분의 추가 시간. 자, 이 생드리 스타디움은 프랑스 대표팀에게 각별한 스타디움입니다. 네, 프랑스의 명예가 서려 있는 그러한 스타디움이죠. 자, 비록 평가전이고 공식 경기가 아닌다고 합니다만은 그 공식 A매치에서
프랑스의 자존심 생드리 스타디움에서 2대1로 뒤져있는 대표팀입니다. 르블레의 명예가 바로 지금 관중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클럽 감독들과의 약조에 의해서 네. 뭐 풀 전력을 가동하기는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인 선수단으로 보자면 오늘 나온 프랑스 선수들은 일진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멤버에서 다시 한번. 오늘 홈에서 패배. 이것은 큽니다. 자,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대1 프랑스 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격. 자, 티랑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터치라인 넘어갔습니다. 릴리앙 티랑 34살의 노장입니다. 참 오랫동안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남는 티랑 선수입니다. 네, 티랑 선수는 특히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렸는데 그렇죠. 그것이 티랑 선수의 경력에 거의 유의한 골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비수로서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네. 대목이 되는데요. 자, 슬로바키아 여유있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프랑스. 그러나 이번 공도 역시 슬로바키아의 드로잉입니다. 디아라, 알루 디아라. 자, 슬로바키아 드로잉. 자, 오히려 이 슬로바키아 선수들이 후반전 막판으로 오면서 네. 압박을 합니다. 아, 지금도 주춤주춤. 네. 수비수와 골키퍼들이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네.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상대방에 허점을 주죠. 자, 프랑스의 공격. 자, 사뇰. 잡아 끌었어요. 슬로바키아. 자, 프랑스 앙리키를 넘어갑니다. 네, 트레제게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러한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는 지금의 멤버에서는 자, 약간, 이제 네, 약점이 있죠. 기회를 만들죠. 아비달 깔아줍니다. 돌면서 앙리 뒤에서 슛! 빗나갑니다. 비에라. 비에이라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네, 이것은 도미네크 감독. 네, 어쩌면 마지막 찬스였는데요. 비에이라 살짝 네. 스쳐가지 않습니까? 사실 비에이라 선수 올 시즌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래 예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골을 좀 많이 터뜨리고 있거든요. 네. 자, 프랑스 팀 입장에서는 들어갔어야만 되는 골이었었는데. 네. 자, 자바 분위기를 네, 뺍니다. 페트라스 선수를 투입을 하고요. 네. 자바 분위기 나오고 스코틀랜드 뛰고 있죠. 페트라스. 마틴 페트라스 선수 네. 역시 수비수를 투입. 네, 뭐 자바브닉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교체인데요. 자, 3분의 추가 시간이 거의 다 흐르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휘슬이 울리면 프랑스는 홈에서 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슬로바키아 치고 들어갑니다. 자, 거칠게 막고 있는 양 선수들. 경기 끝났습니다. 네. 프랑스가 생드리 스타디움에서 슬로바키아의 야유를 받으면서 집니다. 야유 소리 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경기는 프랑스 물론 월드컵을 앞둔 본선을 앞둔 평가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로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기고 우리로서도 기대와 걱정을 같이 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전지훈련을 하면서 이제 1년의 평가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러한 평가전에 대한 어떤 국민들과 팬들의 기대는 뭐 어디나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지역 예선에서 보여왔던 약점, 예. 어떤 골 결정력의 미흡이라든가 스타 선수들 간의 다소간의 부조화가 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골이 터지지 않는 그러한 약점들이 지금 평가전을 거듭하면서 개선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 오늘도 그것이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같은 조의 프랑스가 슬로바키아와 평가전에서 2대1로 졌고 또 같은 조의 마지막 예선 경기 상대인 스위스가 스코틀랜드 원정의 경기를 펼치면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제 스위스 가장 관심이 가는 또 팀이 하나인데